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관세 및 방위비 문제, 샹그릴라 대화와 인도 태평양 안보, 북한 핵 문제, 쿼드와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견제와 한미일 삼국 공동 성명.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어가겠지만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양자적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며 전략 경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동맹국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로 동맹 네트워크 관리는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다자제도에서 재탈퇴하고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대한 외교적 지지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인태지역 관여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정책을 우선시하며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와 달리 동맹이나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무역 상대국의 관세 부과를 공언한 바 있고 고율 관세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대중국 강경론자들을 핵심 요직에 지명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 원희 국무장관에, 마이크 왈즈 하원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에,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국방부 장관에, 앨리스 스테파니크 하원 의원이 유엔 대사에 지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 대해 항공세적인 군사적 대응과 강력한 압박 정책을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 명단에 오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인적 구성은 미국 위 대중국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인태 전략의 핵심 목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동맹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를 구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정화를 위한 가드레일 구축에 집중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더 강경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트럼프 캠프 주요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미흡하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조기에 중재하고 대외 전략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불균형 및 기술 통제, 대만 및 남중국해 세력화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행동을 수반한 강경 대응 가능성이 커 미중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영내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 제기와 안보 비용 분담 요구가 커질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거래 지향적 접근을 지속할 경우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될 수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쿼드, 오커스, 한미일 협력 체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소다자 협의체들을 계승할지 주목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켜 계승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일 협력 체제 및 오커스는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체제를 함부로 하거나 방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커스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전진기지 목적으로 추진되는 안보협력체이므로 트럼프가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 오히려 호주에 대한 추가적 안보 부담을 요구하거나 비용 분담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래 지향적인 접근과 예측 불가능한 태도로 인해 인태지역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태지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전략에서도 주요 관심 지역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자국중 심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인태지역 관여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아세안에 큰 전략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남아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울 것이나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적 연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2017년 한 번만 참석하여 향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여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정권의 자국중 심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인태지역 관여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아세안에 큰 전략적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남아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대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는 양자적 차원의 접근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으며 미국의 지지 약화는 아세안 위 주변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동남아 국가의 관세를 북과할 수 있고 IPEF를 폐기하거나 후퇴시켜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중국 견제 전략에서 동남아 협조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약화되는 추세였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동남아 국가들의 반감을 증가시켰다. 경제적 관여 약화로 인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경도되는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의 양자 차원에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초청하여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베트남을 중시하는 뜻을 밝혔다. 제22회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동맹국 역할 제고를 요구했다. 인도-태평양이 강대국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위주를 우선해야 한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ISS 주최로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 안보 대화이며 주요국 국방장관 및 군수뇌부,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트랙 1.5 성격의 안보회의체이다. 전쟁 방지를 위한 억제력과 외교력의 일환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대 효과가 있지만 전략 대결의 성격도 보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적 군법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안보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기조연설,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비전 발표, 그리고 다양한 안보 관련 주제의 세션들이 진행되었다. 다자외교는 국익경쟁의 장으로 한국은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여 양자 국방 외교를 진행하고 한미 위회 외교를 펼쳤다. 한국은 우방국과 국방 외교를 진행했으며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미중 심리전 속에서 미국이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중국이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은 미중 국방당국 간 직접 교류에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고, 일본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영내 역할 강화 및 미일 동맹 유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일본 방위상은 영내불 안정 상황에 대한 협력 방안으로 오션, 구상을 제한, 군사적 색채를 희석하고 외교적 성격을 더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 필요 입장을 활용,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 미일 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은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투명했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법이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관여를 의미하며 국방부가 이 지역에서 미국 위 역할을 주도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 패권 장악 시도국으로 규정하며 견제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중국의 전력 증강 및 침공 연습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동맹국과 함께 중국 위 공격을 방어할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영내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동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인도-태평양 국가의 분발 촉구로 이어가며 이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 경제 위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경제와 안보를 융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안보 목표를 공유하며 주도권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및 대만 문제 관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국익과 안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샹그릴라 대화 연설을 통해 한미 간 위협 인식 및 한반도 위제 조율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한반도 정책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으며 북한 위협에 대한 오인식을 막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기여 수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기여 요구에 대비하여 역량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대만 유사시 한반도 유사 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위제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대미 레버리지로서 조선업 활용 가능성이 재확인되었으며 동맹국의 함정 수리 역량이 미 해군 작전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미 해군 작전 준비 태세에 기여할 수 있어 미국의 동맹국 역량 강화에 준비된 답안이며, 이는 대미 레버리지로 한미동맹 결속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 회의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쿼드를 중심으로 한 인태 지역 협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전략적 방향성과 목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행동 중심 협력체로 전환 위지를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주의적 위험 대응 협력 구도를 반영, 인태 전략에서 이전 행정부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전략적 전환을 시사한다. 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사이버 활동 규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지지, 미얀마 군부 휴전 약속 이행 촉구 및 아세안 5대 합의 지지, 인도 잠모 카슈미르 테러 공격 언급과 테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가자지구 상황 등 주요 국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쿼드는 인태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전략적 협의체로 기능 재조정 중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이행 위지를 재확인하며 법치주의, 주권, 영토 보전,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기본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성명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의 자유와 해양 자원 이용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남중국해 자원 개발 간섭, 항행의 자유 침해, 군사적 행위 등이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에서 사용된 표현의 수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최근 미일한 3국 공동성명은 필리핀 중국 해경 충돌을 겨냥한 표현을 사용, 쿼드 공동성명보다 더 직설적이다. 영내 다자협의체에 대한 지지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쿼드에 비해 비중이 낮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 쿼드는 자국 중심 전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쿼드 협력이 해양 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실질적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는 쿼드 협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순환을 부기화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등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 연장선이며 광물 이슈가 안보 및 외교 권력의 중심축으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아 쿼드 및 파트너십 기반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원 및 정제 안보를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다. 쿼드는 인태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집행 협력 확대, 경제 안보 협력 광물 공급망 다변화, 인프라 개발 등 첨단 기술 협력 AI, 반도체 등 보건 안보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 협력 확대를 통해 보전 위기 대응 체계 강화 노력을 언급했지만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전략적 일관성과 협력 모멘텀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호주 간의 갈등 사례가 존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지역 협력 구체화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가 적지 않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정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커스 지속 추진은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미국 내 정세 변화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파키스탄 관련 행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 협력 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배제되지 않도록 산업기술 외교 연계 강화 및 선제적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쿼드 워킹그룹 체계 재편에 대비한 참여 전략 정비가 중요하며 경제 안보 및 핵심 신흥 기술 분야 협력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채널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참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쿼드 협력 방안 검토,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학계 산업계 참여를 통한 소통 활성화, 주요 파트너국과의 전략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쿼드 회원국 외 국익에 부합하는 파트너국과의 협력도 다변화해야 한다. 인도와의 해양 협력 추진도 중요하다. 인도양 해역의 해상 테러 증가로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 경제 안보를 위해 인도와의 해양 협력이 중요하며 정보융합센터의 인력 파견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